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신형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방위산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는)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4년까지 4대의 전자전기를 전력화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동북아 제공권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자전기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전자전 역량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무력화하고 미사일 및 드론의 유도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GPS 재민, 전파 방해, 이 상당한 전술적 효과를 발휘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전자전 기술이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전자전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군의 전자전 자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의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전자전기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계획은 2025년 5월과 6월에 걸쳐 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10월부터 계약 체결과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2034년까지 4대의 전자전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먼저 2대를 블록 1으로 전력화한 후, 이후 2대는 개량형 블록 2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전자전기는 단순히 적 전투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전과 시리아 작전에서 E-18g 그라울러를 이용하여 적 방공망을 무력화했고, 이를 통해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한국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자전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J-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도 전자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J-22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존 4.5세대 전투기보다 높은 생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전자전기를 보유하면 J-20의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아군 전투기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전자전기의 개발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국의 방산 기술력 향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며, E-18g 그라울러조차도 핵심 기술은 미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한국이 독자적인 전자전기 개발에 성공하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자전기 개발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 제공권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전자전기는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2034년까지 계획된 전자전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 군사균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마켓 칼럼 미 미사일 방어체계 투자 증가, 미국 방산주의 주목.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고위 당국자들에게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2025년 예상 방위비는 약 9,200억 달러로 GDP의 약 3% 수준이다.
만약 5년간 8%씩 삭감한다면 2030년 미국의 방위비는 약 6,070억 달러, GDP의 약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진짜 방위비를 삭감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방위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관료주의를 줄여 미래 분쟁에 중요하다고 보는 역량에 재투자하려는 목표일 수 있다. 중국의 방위비 증액 지속을 감안해도 미국의 방위비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어렵다. 중국은 3월 5일 양회에서 2025년 방위비 지출을 7.2% 증액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7%씩 증액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중국 방위비는 약 4,09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과의 격차가 2024년 약 6,590억 달러에서 2030년 1,980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줄어들고 늘어날까? 먼저 국방부 차관 대행이 말하는 주요 삭감 대상 중 하나는 과도한 관료주의, 익세시브 뷰라크러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민간 인력 감축, 장군 수 감소 그리고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I, 프로그램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7개의 삭감 면제 항목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호되는 시스템 중에는 협력 전투 항공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정찰 무기와 자율 시스템, 핵 현대화, 본토 미사일 방어, 소령 무인 항공 시스템 대응, 탄약, 특정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인 국가 안보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정책의 일방주의적 그리고 보호주의적 성향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지시했다.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고 핵전멸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더 아이언돔 포 어메리커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비전은 실제로는 1983년 냉전 절정기에 시작된 로널드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는 2025년 2월 미국을 위한 골든돔, 골던돔 포 어메리커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행정명령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다른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단거리, 저고도, 비행 미사일로부터 좁은 지역만 방어한다. 하지만 골든돔은 100배 더 멀리, 7배 더 빠르게 이동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국토 면적은 이스라엘보다 거의 450배 더 넓다. 또 골든돔은 레이저를 장착한 위성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우주 기반 요격기의 배치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발사 전에 미사일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도 요구한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적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궤도에 진입하기 전 3에서 5분 동안 탄도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 및 파괴하려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효과적인 레이저 빔이 필요한데 현재 그러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의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이라도 3천억 달러의 비용으로 650개의 위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스템은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우주 기반 핵무기와 같은 위성 요격 무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독일 아이리스트와 같은 서방에서 공급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의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했다. 미국은 이미 600억 달러 규모의 지상 기반 중간 경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GMD, 그라운드 베이스드 미드 코어스 디펜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44개의 요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국에서 오는 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술한 바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는 투자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25년 2월 미국 공화당은 약 195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방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국 MDA 미셀 디펜스 에이전시의 2025년 요청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골든돔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0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도 추진 중이다. 상술한 바대로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감소보다는 재조정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방산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프로젝트의 구체성이 아직 낮기 때문에 수혜 가시성을 예견하기가 어렵지만 미사일 방어 관련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알텍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은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